자, 2013년도 시했던 수능 5번 문제 질문입니까? 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단열 팽창을 이용해서 방금 했던 연립방 부합 같은 거죠? 단열 팽창을 이용해서 방사선의 궤적을 관찰하는 윌슨의 안개상자 원리를 몹시로 나타냈습니다. 가는 공기가 들어있는 상자 내부에 수증기를 넣고 수증기가 응결되지 않은 상태로 단열 팽창을 시켰어요. 나는 가의 단열 팽창된 상자 내부에 방사선이 지나갈 때 궤적을 따라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했습니다. 기억. 단열 팽창하면 상자 내부는 온도가 낮아집니까? 했어요. 단열 팽창 시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가 되는데요. 그래서 단열이니까 열출이 제로인 거예요. 기체를 팽창시켰잖아.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내부의 변화량은 감소. 다시 말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구름 만들어질 때 기체가 위로 올라가서, 그죠?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주변의 압력이 작으니까 기체가 단열 팽창하고,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고 이 시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 물방울이 생겨. 그게 구름이야라고 하는 겁니다. 내부의 제가 감소합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가, 그래서 기억이 옳은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가나가 단열 팽창 동안 상자 내부의 압력은 감소한다. 예, 당연히 공간 부피가 늘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압력이 감소합니다 되겠어요. X축, 부피축과 Y축, 압력축을 주는데요. 화학에서는 X축을 압력, Y축을 이제 부피축을 주는데 물리에서는 X축을 부피, Y축을 압력축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등온 라인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같은 등온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는 오일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일이에요. 근데 또 다른 등온 라인으로 온도가 조금 더 낮은 라인을 하나 더 그릴게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쪽도 같은 등온이지만 이거는 더 저온으로 그리겠습니다. 단열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면 팽창했는데 온도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간 게 단열이에요. 이해됐어? 단열 팽창은 요 과정이 됩니다. 이 라인은 등온 팽창되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등온한 것보다 더 낮은 압력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그래서 기억. 가에서 단열 팽창하는 동안 상자 내부의 온도도 낮아지고 압력도 감소합니다. 그 다음 디귿. 다에서 물로 응결되는 수증기는 응결 과정에서 열을 흡수합니까? 해요.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세 가지 상태를 할 수 있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말입니다. 고체에서 액체가 됩니다. 뭐라 부릅니까? 융해라 부릅니다. 고체가 액체가 되기 위해서 융해열을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당연히 흡수하는 거죠. 이 과정은 흡열 반응입니다.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걸 우리는 기화라 부르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기화열을 흡수하는 흡열 과정입니다. 물론 직접 올라가는 승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뭐라 부를래? 예, 이거 액화입니다. 이 액화는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반응입니다.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응고 역시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발열입니다. 기체가 승화되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상태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내가 쓰는데요.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런 상태가 올라갈 때는 흡열입니다. 상태가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액화, 응고되는 건 발열입니다. 글자가 뭡니까? 수증기가 응결 과정 했어요. 응결이 뭔데요? 기체가 액체가 된 게 응결이잖아요. 수증기, 물에 대해서는 액화를, 수증기의 액화를 응결이라는 것입니다.
반려해봐야 됩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조만간 우리도 뭐 연력까지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연력합 파트 쪽의 문제는 화학 2로 들어가면 기체 법칙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보일이나 샤르라든지 또는 이상기체 상대 방식 이런 것들 말입니다. 됐어?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뭐 한번 공부해 놓으면 여러모로 써먹는 거죠. 마치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분석이 물리 및 화학에서 같이 써먹었잖아요. 케플러 법칙이 물리에도 써먹고 지구화에도 써먹는 것처럼 한번 해놓으면 두 군데 이상에서 써먹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됐어? 또 다른 질문 뭐 할까요? 수능 문제 풀었다. 질문상 9번이에요. 어? 9번. 9번 문제요. 그림은 원점, 5점을 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X축선상에 고정되어 있는 두 점자나 A, B가 만드는 전기장의 전기력 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 그리고 전기력의 방향에 대한 게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눈으로 보일 일은 만만하다 보니까 이런 전기력 선을 그려가지고 전기력 선의 접선 방향이 바로 전기장의 방향으로 그럼 전기력 선의 밀도, 전기력선이 얼마나 빽빽합니까 하는 것이 전기장의 세기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자석의 N에서 나가는 자기력 선의 접선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자기력 선의 밀도, 즉 자기선이 얼마나 빽빽합니까? 촘촘합니까? 그게 자기장이 얼마나 강합니까? 라고 나타냈던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가운데 원점 O를 준비했는데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는데 A, B 점전화가 전기선이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운데 와서 이렇게 서로 밀쳐내고 있습니다. A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 A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 그리고 딱 같은 데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크기가 서로 같았기 때문입니다. 말들이 이해되겠습니까? Y축선상의 P포인트에 여기에 P포인트가 놔뒀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음전화를 놔뒀는데요. 플러스 Y축으로 이동한대요. 예를 들어서 전자 같은 것들 놔뒀는데 전자가 어떻게 되는데 위로 이렇게 가더래요 하고 있습니다. A가 플러스였다면 B도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좀 걸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도 B도 둘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자가 밀려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림 이해되겠습니까? A와 B는 둘 다 마이너스, 크기는 서로 같은 되겠습니다. P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얻는데 전기력서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인데 이때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전자와 같이 마이너스 전하가 받는 힘을 받는 그와 반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전자가 위쪽 플러스 Y쪽으로 움직였다, 힘을 받았다는 것은 전기장의 방향은 그와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P포인트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아래쪽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 쓰셔야 되겠고요. A, B는 모두 마이너스 음의 됐습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P와 O에서 서로 같습니까? 네. O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아예 0입니다. P점도 전기장이 0이라고요? 그건 아니죠. P점에서 이 전자가 힘을 받아 움직였잖아요. 알겠어요? 전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는 점은 O점 한 군데 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P 포인트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P점 마이너스 점자를 향해서 이렇게 전기장이 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시 질문 해볼까요? 13번 문제. (13번) 그림과 함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된 태양 전지에 빛을 비추었거든요. LED의 빛이 방출되는 모습을 나는 이를 무엇으로 나타냈어요 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 전지라고 불러준 놈이네요. 얘는 광전 효과가 이용될 겁니다. 태양 전지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됩니다. 태양 전지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준비되겠습니다. 빛이 오면 이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으로 분리됩니다.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비어있는 걸 양공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궤도도를 지날 때 마이너스 전자는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마치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한 사이클 돌아 들어왔다는 뜻은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어쪽으로 흘렀습니까 하면 P형에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 겁니다. 근데 이 저항체 말고 누굴 또 연결했습니까 하면 LED를 연결했습니다.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말 그대로 발광 다이오드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띠틈 간격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요. 그 띠틈 간격에 해당하는 진동수만큼의 빛을 내는 겁니다. LED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어쨌든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빛이 나오게 됩니다. 순방향이라는 것은 플러스 극에 P형 반도체, 마이너스 극에 N형 반도체 걸렸을 때 이게 순방향이 걸립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확인되시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이걸 좀 모식적으로 그려놨다 그랬는데요. 여기가 태양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 A, B 되어 있고 그 다음에 LED가 연결되는데 LED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해놨습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빛 에너지가 들어와서 빛이 나가는 과정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P형 반도체에 순방 전압이 걸리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이 돼야 되겠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가 걸려야 되겠습니다. 예, A가 N, B가 P 되는 놈이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나에서 태양전지의 PN 접합면에서 형성된 전기장에서 전자는 접합면 쪽에서 A 쪽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어느 쪽으로 간다고? N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가 갑니다. N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 전자가 이렇게 회로 돌아가겠습니다. LED는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극을 결합한다. 전자와 양극을 결합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전자가 마이너스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밀리고 하다가 P형 반도체 양극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전류가 흘렀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순방이 전압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LED의 PN 접합에서 전자와 양극이 결합한다. 그것은 전기가 통했다. 빛이 나온다. 라는 표현입니다. 가에서 집게 AB의 위치를 바꿔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바꿔요. LED는
LED는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꼬마 전구였다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죠. 근데 LED는 극이 바뀌면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역방이 전압이 걸리면 빛이 안 나와요. 여기까지 확인되겠습니까? 예. 광전효과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연결되는 태양전지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다이오드에 순방이 걸린다는 것은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A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전극이 걸렸어야 순방 전압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네, 뭐 질문 있습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4족이냐 14족이지. 14조. 뭐 추가적으로 한다면 N형 반도체에 도핑되는 원소는 15종 원소죠. 대표 15종 원소 뭐가 있습니까? 질소나 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P형 반도체 도핑되는 건 13종 원소입니다. 붕소, 알루미늄, 갈륨 뭐 이런 것들입니다. 되겠어? 원장님하고 수업하는 거 보니까 저 주교표 거의 통째로 외우게 하시는 것 같은데 13쪽 하면 붕소, 알루미늄 그 밑에 뭐 있어? 갈륨, 인듐, 칼륨 이런 놈도 있잖아요. 진짜 나는 왜 외우고 있을까? 15종에서 뭐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질소, 인, 뭐 비소, 안티몬 이런 것들 있죠? 다 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7번. 17번 문제. 예, 17번 문제는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 할 때 기전력 V가 마이너스 가분수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전력과 가분수는 비례합니다. 다음은 전압이 V인 교류 전원과 저항값이 R인 저항을 연결된 변압기에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1, 2차 코일의 가분수비는 1대 3입니다 했어요.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1차 코일의 가분수가 N에 2차 코일의 가분수가 3N으로 감아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확인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분수 비대로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기억 유도 전압을 구하면 가는 3V가 걸립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봤습니다. 요 2차 코일에 연결된 저항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봤다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원에 공급된 전력은 저항에 소비된 전력과 같은 대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해봤습니다. 여기가 3V 곱하기 I가 P, 프라임이랑 뭐 P,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력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전류 I는 저항 R분의 전압 3V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근데 요 놈의 전력도 같으니까 얘는 전압 V 곱하기 3I란 말입니다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보다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3배 더 크네요. 전압이 1대 3, 전류는 3대 1 걸립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3I를 적어주십시오. I 대신에 뭘 쓰면? R분의 3V를 쓰면 말입니다. 확인되겠습니까? 되겠나요?
답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에디슨이 발전기를 만들었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에디슨이 만든 발전기는 직류전기를 만드는 직류발전기입니다. 직류발전은 멀리 송전이 잘 안 돼요. 근데 에디슨의 직원이었던 테슬라, 이 사람이 교류발전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교류발전기는 승압을 통해서 멀리까지 송전이 가능합니다. 요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승압 올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의 얘기를 하나 좀 소개해 볼까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 전력을 봤습니다. 발전 전력은 P라고 쓸게요. 발전 전압과 발전의 방향 전압 V 전류 I 이렇게 해서 발전 전력이 소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V를 만들었어요. 실제 발전소에서 100V 만들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건 한 5000V 됩니다. 근데 뭐 숫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00V 곱하기 1A에서 100W라는 발전 전력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송전선의 저항 10ohm짜리를 통해서 수용거까지 뭐 공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수용거까지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랬습니까? 송전선도 결국엔 저항이 제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송전사에서의 전력 소비가 있습니다. 결국엔 소비한 것보다 손실이죠. 손실 전력을 볼 수 있게 된대요. 손실 전력을 P'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I 제곱 R 쓸 수 있습니다. 전류가 1A하고 저항이 15M니까 10W만큼을 손실받아요. 그러면 수용가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00W를 보내주었는데 10W만큼 손실받았으니까 90W만큼을 쓸 수 있겠군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만약 이 길이가 2배 더 먼 곳까지 보낸다면 저항선이 2배 더 길어지니까 20ohm짜리가 되어버리겠고 20W 손실받습니다. 80W밖에 없습니다. 5배 더 먼 곳이면 보낸 것의 절반이 다 날아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낼 때 중간에 승압 단계를 한번 거치자고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수비가 N대 10N으로 감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쪽에 100V 전압이 1000V로 승합됩니다. 1A의 전류는 0.1A로 그래서 10분의 1로 감소됩니다. 똑같은 송전선 저항 R을 지날게요. 이때 P'을 했습니다. 전류가 0.1A의 제곱 곱하기 저항 15 하겠습니다. 0.1W가 손실되겠네요. 되겠습니까? U에 감압하겠죠. 1000V를 직접 쓸 수 없으니까 감압시켜서 수용가로 보냅니다. 그럼 수용가에 쓸 수 있는 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꼴랑 0.1W만 손실됐으니까 나머지 99.9W를 쓸 수 있겠군요. 이해됐어요? 이건 아까보다 5배 먼 거리라고 한다면 0.5W만 손실되겠고 99.5W만큼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전소들 주로 어디 있습니까? 하면 결국엔 남부 해안가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의 대부분이. 그것들을 어디에 씁니까? 하면 수도권에 보내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송전선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압 송전인데 보통 많이 높일 때는 108만 볼트 정도 그렇게 100만 볼트 이상으로 올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발전된 전력의 약 3분의 1은 송전소에서 손실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다음에 원자발전소는 한강에다가 세우면 괜찮을 것 같죠. 있어요. 뭐 기왕이사 뭐 송도 앞에도 하나 세우는 거죠. 원하십니까? 전기에너지는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만은 발전소는 바로 우리 집 앞에는 노땡큐하고 있는 게 뭐 현실이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아직 상온 초전도체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온 및 상압에서 일기압에서 말입니다. 초고압 상온 초전도체는 있어요. 한 10만 기압 걸어주면 돼요. 제 인정은 무슨 수십만 기압을 걸어줘. 그죠? 그래서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여러분이 만약에 개발해낸다. 야 이거 빌게이츠보다 돈 더 벌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없는 집은 있어도 전기 안 쓰는 집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 패턴 기억해 놓으십시오. 전압을 n배 승합시켜 전류는 n분의 1로 감소. 전력 손실은 n제곱분의 1로 감소. 전압을 10배 올렸잖아요. 전류는 10분의 1로 줄어들고 전력 손실량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패턴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수능 문제 푼 것 중에 질문 더 있을까요? 18번 18번은 배근의 교과인데요. 그냥 패스하십시오. 아직 여러분한테 뭐 유체역학을 가르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유체역학은 이 학제 외에는 더 이상 안 나와요. 물토에도 안 나오고요. 나중에 뭐 한번 서피드 책을 하다 보면 유체역학에 대한 파트가 나오면 그때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유체역학에서 가장 기본은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이 작아진다는 내용인데요. 뭐 손으로 올린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바람을 세게 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쪽으로 바람 세게 불면 이해됐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이쪽의 압력이 작아지고 그러면 아래쪽의 압력으로 떠받칩니다. 이걸 양력이라 부르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속력이 빠르면 압력이 작아진다. 뭐 이 정도에서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해봤고요. 또 다시 한번 해볼까? 한 문제만 더 질문 받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아직 수능 문제를 안 풀었다는 사람은 수능 문제 푸십시오. 알겠습니까? 지금 수능 문제 안 풀었다는 사람들 많은데 수능 문제 안 풀었다는 사람은 수능 문제 푸시고 수능 다 풀었다는 사람은 뒤에 2014년 3월을 푸는데 숙제는 2013년도 수능과 2014년도 3월 이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2014 학년도 수능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2013년도 수능 안 보이는데 그러지 마요. 알겠어? 일단 먼저 수능 풀게요. 수능 안 푼 사람 빨리 수능 푸십시오. 수능